피수일은 순간 몸이 굳어지며 눈이 번뜩였죠. 피수일은 이를 악물며 심순애를 가리킨 채 형사에게 다급히 외쳤습니다. 형사님, 저 기억났습니다. 이 여자 당장 잡으세요. 저 여자가 저를 죽이려 한 범인입니다. 선주를 빼내려고 경찰서에 간 피수일이 결국 기억을 되찾고 심순애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는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MBC 드라마는 법칙이 있습니다. 모두 다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혼도 그랬고 용감무쌍 용수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드라마에도 누군가 하나는 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거남을 보내버리네요. 솔직히 저는 이번엔 한마는이 죽을 거라 예상했는데 완전히 틀려버렸습니다. 마지막 회가 다가오는 만큼 진상아가 소금친 미꾸라지처럼 발광을 하고 있죠. 불륜녀의 입양아인 자신의 아들을 방임해서 물에 빠뜨려버리고 이젠 지 아빠를 지 손으로 밀어버린 폐륜아까지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이 악행을 전남진이 세상에 밝혀낼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남진의 엄마인 왕연애가 그 촉새 같은 입으로 생각 없이 터뜨릴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꼭 밝혀드릴게요. 동거남이 허무하게 죽음을 당한 후 피해를 보는 것은 피선주가 되었습니다. 신고자가 가해자로 바뀌게 되었죠. 악랄한 진상아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선주에게 떠넘기게 되는데요. 졸지의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 선주는 반항할 틈도 없이 경찰에 의해 수갑을 차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잠시 행복했던 한마는의 집안도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되겠죠. 봐도 든든한 소우가 사위에서 아들이 되고 또 남편 핏줄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선주도 남의 집 핏줄인 것이 아직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졸지의 살인자라는 누명까지 쓰게 된 것을 보며 얼마나 피가 끓어오르겠습니까? 그것도 예전 미주가 억울하게 뺑소니 사고로 가해자가 되었던 상황과 똑같이 심순의 딸 진상아와 얽혔으니 한마는으로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사건은 진상아가 개입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겠죠. 때문에 한마는은 곧장 심순애를 만나러 하게 되는데요. 그때 피진주가 무턱대고 만나러 가려는 한마는의 팔을 꽉 붙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이번엔 당하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 지금 찾아가서 깽판 치면 엄마까지 잡혀갈 수도 있어. 우리 쪽에서 먼저 판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해. 한마는은 그 말에 주저앉고는 손으로 가슴을 쥐어짜듯 두드리며 울기 시작했죠. 지질이 복도 없는 년. 그 착한 걸 왜 하늘이 이리 고생만 시켜대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귀한 애를 내 딸로 살아오게 한 것도 미안한데 이젠 사람까지 죽인 범죄자가 됐으니 내 죄다. 내 죄야. 하늘에 들으라는 듯 땅바닥에 앉아 울어대는 한마는을 보며 함께 눈물 흘리던 진주는 절대 엄마 탓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런 엄마를 안아주다 곧 무언가 번뜩 떠올린 듯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보자. 뭐? 피수일 그 사람한테. 응. 이럴 땐 아빠 찬스 써야지. 설마 다른 여자 있다고 우리가 당한 걸 보고만 있겠어? 아무리 자기 피 아니라고 하지만 엄마가 키운 자식이니 선주일은 두고 보지는 않을 거야.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럴 때 빚 갚아야지. 솔직히 아빠 보니까 힘도 있고 돈도 있어 보이더라. 아빠라면 심순의 돈에 적어도 밀리지는 않을 거야. 미주 때처럼 또 당할 수는 없잖아.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듯 한마는은 잠시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 말이 맞기는 하네 하고 진주의 말을 새겨들었죠. 그리하여 피수일은 또다시 한마는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미지에도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한마는에게 왔죠. 무슨 일이야? 선주가 경찰에 붙잡혔다니. 그 앞에서 한마는은 울음을 삼키며 외쳤습니다. 우리 선주가 살인자가 돼버렸어. 그 착한 애가 길가에 돌아다니는 개미 하나도 죽을까 밟지도 못하는 애를 전화 한 통 받았다고 살인자로 몰아갔다고. 심순애 그 집안 놈들 때문이야. 당신 심순애 기억하지? 맨날 동거남한테 쥐어터지고 우리 집으로 와 숨었던 애. 분명 그것들이 또 짜고 쳐서 자기들이 한 짓을 우리 선주한테 떠넘기는 걸 거야. 그러니까 당신 좀 도와줘. 내가 다 이해하고 용서할 테니까 제발 우리 선주 좀 살려주라. 그 말에 피수일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진주야, 지금까지 집안에 있었던 얘기 전부 다 말해봐.
도대체 심순애가 왜 나오며 또 선주가 왜 살인자로 몰아가게 됐는지 말이다. 피진주는 눈을 꾹 감고 미주의 뺑소니 사건, 엄마의 공을 가로채 진중배의 아내 자리까지 차지한 심순애와 선주의 남편을 가로챈 진상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낱낱이 쏟아냈습니다. 그 모든 얘기들을 들으며 피수일은 손을 꽉 쥐며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죠. 피수일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것들이 당신한테 그런 행패를 부렸단 말이지. 걱정 마 여보. 내가 선주 다시 집으로 데려올게. 당신한테 여태까지 깽판 친 거 내가 하나하나 다 받아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있어. 그것들 내 손으로 끝장 보게 해줄게. 곁에서 듣고 있던 미지애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사람이 어찌 그리 못된 짓만 해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소우가 당한 것도 들으면 들을수록 목이 메어오는데 선주까지.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될 일입니다. 저도 선주 억울한 누명 벗을 수 있게 도울게요. 그 말에 한마느는 무너지는 마음으로 미지애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미지애는 일본에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 심순애와 진상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죠. 진중배의 차를 타고 서울로 온 뒤 진중배의 아버지를 핑계로 진중배의 아내와 의자매를 맺은 것부터 심순애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진중배의 아내가 목숨을 잃은 사실까지 그 모든 사건들이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피수일은 살인죄로 유치장에 있는 선주에게 변호사를 붙여주려고 직접 고용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어요. 살인죄로 갇혀있는 선주가 초췌한 얼굴로 억울함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신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피수일은 자기 딸을 대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죠. 피수일은 창자가 에이는 듯한 고통스러운 얼굴로 사건을 배정받은 형사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가 피선주의 아버지 피수일입니다. 제 딸이 살인으로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단순 목격자라는 정황과 마지막 통화만으로 제 딸을 살인으로 몰아가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 또한 정색하며 대답했죠. 여러 정황 증거가 다 피선주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망 직전 마지막 통화 상대도 피선주 씨였고 그 사건의 피해자와 이전부터 불화가 심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형사는 수사 서류를 넘기며 심드렁이 동거남이라는 이름을 불렀죠. 그때 피수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동거남요? 혹시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봐도 괜찮겠습니까? 형사는 의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보시려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과 이름이 같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찾아 헤맸기도 했고요. 부탁입니다. 한 번만 그 사람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제 사건 해결에도 그 사람이 얽혀 있습니다. 그 말에 형사는 난감한 듯 망설이다 결국 모니터에 피해자인 동거남의 얼굴을 띄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피수일의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칼에 찔린 것만 같은 고통과 함께 가슴을 후벼 파는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 기억 속엔 심순애와 동거남이 몰래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 애는 누구요? 누군데 쥐새끼 마냥 몰래 많으니 집에 버려놔? 우리 애요?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인 동거남답게 껄렁거리는 말투로 자신의 애인인 심순애에게 물었고 심순애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속삭이듯 대답했어요. 우리 애 아니야. 남이 집 애야. 그러니 못 본 척하고 지나가. 그 말에 인상을 잔뜩 쓴 동거남은 미심쩍은 목소리로 누구 하나 제대로 물었어. 어디 돈 많은 할아버지라도 문 거냐고 하며 빈정댔고 심순애는 진짜라는 듯 동거남을 똑바로 보며 자신이 한마느니 구한 남자를 본인이 구했다 거짓말을 했고 그 때문에 서울에 가 있다는 말로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거남에게 똑부러지게 한 달만 기다려. 돈 많은 남자한테 한몫 잡아서 제대로 땡겨 가져올 테니 하고 말했죠. 먼 바다에서 돌아왔는데 남이 집 배를 집에 쓰레기 버리듯 놔둔 둘의 목소리. 그리고 바닥에 내놓은 애가 심순애가 노리는 돈 많은 남자의 딸이라는 것을 안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것들이 남이 집에 감히 애를 버려? 어디 버릴 게 없어서 애를 버려? 갑작스럽게 나타난 피수일의 등장에 심순애와 동거남은 깜짝 놀라했고 안 그래도 그 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피수일은 이참에 한마는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서슴없이 다가갔습니다. 그 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몸이 앞으로 기울여졌죠. 마지막 기억 속에 머무는 얼굴은 바로 심순애였습니다. 그래. 날 죽이려 든 게 이것들이었어. 동건암, 그리고 심순애. 현실로 돌아온 피수일은 의자에서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당황해하며 그를 붙잡았죠.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형사에게 피수일은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명품으로 치장한 채 의기양양한 얼굴로 심순애가 상아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것을 보는 피수일은 순간 몸이 굳어지며 눈이 번뜩였죠. 피수일은 이를 악물며 심순애를 가리킨 채 형사에게 다급히 외쳤습니다. 형사님, 저 기억났습니다. 이 여자 당장 잡으세요. 저 여자가 저를 죽이려 한 범인입니다. 심순애? 저 여자는 살인범입니다.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비밀이 드러나는 친절한 선주씨. 친절한 선주씨는 드라마는 재미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다음 영상도 빨리 시청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